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증시의 조정이 다행히 엿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썰물이 좀 빠지고 나니까 힘을 받는 섹터들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죠. 2차 전지,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불안하고 이 4연속으로 하한가, 무더기 하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 조언을 주실 만한 분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경주마의 종무광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지금 하루 앞두고 다행히 좀 증시 조정이 끝난 것 같은데 하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좀 좋게 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언제 하락을 멈추나를 좀 봤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첫 번째 좀 미션이 아닌 미션이 그래도 초반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배터리 쪽에서 일단 지수 관련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LG에너지솔루션도 큰 콜 이후에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이면서 시가총액 2위의 기염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코스닥에서 오늘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해주면서 네. 최근 이번 주 동안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넘은 게 4거래일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850선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정확하게 10% 빠졌습니다. 913포인트에서 820. 비율로 계산하면 10% 정도의 지수 조정을 보인 이후에 네. 일정 부분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급한 투매는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를 느꼈다. 좀 그렇게 봤습니다.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4월 초 정도로 돌아간 느낌이더라고요. 수치로 따져보니까. 강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반등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월 달에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힘을 내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거기 안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중반까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내셔서 종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코스피에. 네. 어떻게 보셨는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고 네.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코스닥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신용 융자 자금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아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금이 안 빠져나가요. 아직 계속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 반등의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코스피는 충분히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상로 대표님한테 네.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제는 뛰어들 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기 무섭게 오늘 장이 좀 이렇게 솟구쳐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과감히 다시 뛰어 들어가야 될 텐지 아니면은 아직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텐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로 대표님을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짧게 말씀드려요. 아니요 이거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수치 계산을 좀 해봤는데 물론 여기까지 이제 좀 폭변은 좀 많아요.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내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인데요. 5월 4일 날 이제 새벽에 네. 미국의 또 5월 달 금리 인상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매크로 변수를 많이 흔들 수 있는 것은 좀 마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좀 변동성이 컸던 게 또 우리나라 방미 일정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근데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SG 창구에서 나왔던 일부 종목 가스 관련주들의 하한가 투심이라든지 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좀 머물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지수도 봤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삼성의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지수를 흔들 만한 주요 성장주의 실적 발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격한 변동성만 없다면 종목들 투자와 매매에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언더슈팅된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란 게 10,000원짜리가 한 9,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데 8,000원까지 내려간 것도 꽤 많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버린. 시장이 일주일 동안 바바바바 떨어지면서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참 충분히 내일 이후부터라도 좀 편한 장세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돌아왔다는 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처럼 굉장히 또 뜨거웠는데 앞서 강 대표님이 2차 전지 주도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에코프로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랠리가 또 시작되는 거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예전의 주도주로 다시금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사실 이제 금양이라든지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였는데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테슬라 주가가 이제 완전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가면 2차 전지는 간다 이런 얘기들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어떤 고견을 주시더라고요. 2차 전지는 차트 선으로 긁적거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누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 안 하면 홀딩을 하되 깨질 때는 일단 물량 조절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5월 달에는 좀 새로운 주도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저는 강준호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오늘 같은 날이 또 그런 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먹은 곳에서 새로운 또 그게 또 주도주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분명 새로운 주도주로 안 간 것들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분위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 전략.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로봇이나 AI 이런 뭐 2차 전지 이런 류의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5월 달은 그런 전략이 가장 잘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신선한 그 접근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 대표님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담을 그릇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주도자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2차 전지가 만들어낸 뭐 우리나라 코스닥 900선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흐름 자체는 결정적으로 그 새로운 자금이 받아들으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2차 전지가 똑같아요.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강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가는데 이것 자체가 다시 최근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장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예. 장이 같이 무너지면 새로운 주도주가 들어와서 장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약간은 조금 더 지금 하락폭이 대략 한 10% 정도를 되돌렸다면 네. 최소한 30에서 50%까지 되돌릴 때까지는 투자의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장을 보는 바로 관점에서는 저는 배터리 관련, 양극재 관련, LFP 관련 섹터가 여전히 일단은 장을 흔들리는 장을 잡아줄 때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LG전자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지금 생활가전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있고 TV랑 가전 부분만 떼어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6배 영업이익이 나왔다. LG전자가. 이제 LG전자가 올해는 좀 선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강 대표님. LG전자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LG그룹주들이 대부분 그런데 LG에너텍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뭐 실적이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시장 안에서도 이제 가전 부분이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동남아라든지 인도 쪽에서의 어떤 가전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제대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의미가 좀 없어지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아직 상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정도만 가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LG전자 실적 발표 보면서 좀 놀란 게 네. TV 쪽이 3조 원 정도의 매출이었고요. 전장 쪽이 2조 원 이상이었어요. 거의 TV 쪽과 맞먹는 그런 규모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전장 쪽에 LG 하면 TV 아니겠습니까? 이 전장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좀 매력적으로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요즘 네.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지 하고 보니까 네. 전장 쪽에 또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그 가전 쪽에서도 이제 생활 가전 있잖아요. 네.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뭐 요즘에 홈시어터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이슈가 있었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승인을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제 이름이 한화오션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나왔다. 육해공 종합 방산 기업의 탄생이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 남아 있죠. 네. 네, 공원.
공군까지는 남아 있는 거죠. 공이 남아 네, 있습니까? 카이가 아직 있으니까. 어. 네, 어쨌든 하나가 방산 기업으로서 일단 대우조선해양도 우리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현대라든지 미포라든지 삼성도 있습니다만은 네. 잠수함이나 구축함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조선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 자체가 한국 하약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한국 네. 하약의 이제 줄임말이 한화인데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는 이미 미국 하나솔루션을 기축으로 해서 어느 라인업을 갖춰둔 거고 이제 육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전차도 만들고 다 하는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 그 해군 쪽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함으로써 조금 더 강한 남아 있는 이제 히든 카드 하나가 한국 항공우주인데 네.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제 완벽한 딜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관련 때문에 때로 대우조선 해양의 주가가 여타 종목보다 조금 시세가 좋았던 걸 감안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확정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이 충분히 관련 주가 관점에서는 선반영하고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뭐 지금 실적 나쁘지 않고 시장 뭐 과감하게 뛰어들 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융 당국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B2 과열 문제 지적하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종목들이 보니까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율이 5%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270개나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강 대표님. 예, 일단은 B2 조절은 해야 되죠.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물렸던 구간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일단 투매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B2 부분에 조절에 나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증권사들은 증거금을 100%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가 개인이라면은 그럼 2차 전지를 팔까요? 마이너스나 딴 종목을 팔까요? 뭔가 메워야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종목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사실 뭐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아예 신용대출 중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이제 중단한 거니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추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 신용융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냐. 원래 대한민국 시장의 신용융자 자금이 한 16조 정도였을 거예요. 네. 아마 작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지금 21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대거 몰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조 원 가량이 지금 그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그 코스닥의 신용융자로 잡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지수에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 뭐 전략들 보게 되면 누가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뭐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공매도 치는 그런 전법을 많이 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임창정 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당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명을 거론하신 분 처음이세요. 예, 그렇군요.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가? 유명 가수분께서. 예, 아무튼 코스닥 시장도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상당히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섹터는 무엇이냐? 증권가가 이걸 꼽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살펴봤더니 의료와 바이오, 지주사, 그리고 식료품 이렇게 거론이 됐더라고요, 하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료 바이오 의료, 바이오, 지주사, 식료품. 아마 의료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 언급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건 패시브 자금들의 성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도 사공장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투자 우리가 지금 경주마를 함께 하시는 이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접어들게 되면
초반에 이제 플랫폼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발표하고 나면 중간 2주차로 넘어갈 때부터 중소형 헬스케어 관련주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증권가에서 의료 바이오를 조금 한 번 더 곱씹어 들어가게 된다면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금같이 작년도 실적을 잘 이어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주 관점에서 일정 부분 코스닥 증시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보신다면 그동안 조금 눌려있던 의료 관련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쪽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 G주사 같은 경우는 뭐 GS 이런 쪽도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 대표님. 저는 이쪽에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우리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령화 테마로 같이 엮어서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네.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일단 해드렸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부분은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런 쪽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네. 덴티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종목들 중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부담이 되고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다시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프레시웨어는 못 가도 지주사 CJ는 이미 주가가 거의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그걸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주목을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그 유럽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이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세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수소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탄소 규제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소는 이제 활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아직까지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네. 발맞춰서 수소 부분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업종 구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증권가 저번에 2차 전지 놓쳤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른 건 안 놓치기를 그냥 기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강 대표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네, 그냥 표정이 매우 어두우셔서. 네 원래 얼굴이 간이 안 좋아서 지주사는 저도 왜 자꾸 그러냐면 네. 지주사의 공통점이 대부분 저평가 주식이 많거든요. 네. 뭐 우리 아시아 원익 홀딩스도 저평가하게 할 거고 아까 잠깐 말씀 한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투자가들이 약간 이게 물론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림 지주도 어쨌든 이번 SG 증권사 관련 물량에 노출이 됐잖아요. 네.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다우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또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뭐 만약에 GS라든지 CJ라든지 기타 많은 지주 관련주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막상 패시브 자금이 그걸 공격적으로 다시 매수하기는 조금 꺼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연기금마저 또는 아리랑 펀드면 운용사가 하나인가요? 아리랑 펀드나 일부 ESG 펀드가 대부분이 가스 관련주를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고요. 물론 네. 그들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이 관련 기업과 상관없이 패시브 시가총액 비중으로 저평가 자산 밸류에이션으로 소팅을 해서 삼았겠지만은 네.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종목마다 조금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권사가 바라보는 지주사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 저희 같이 이제 시장을 매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내가 왜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까지 지주사까지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본인들이 분석한 어떤 목표가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싸져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런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싸질 수밖에 없었죠. CJ 같은 경우에도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GS도 마찬가지고 지주사라는 이유로 SG 사태에 또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또 싸진 종목들도 있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지주사 투자하세요 그러면 다 쳐다보죠. 예. 선수 아니야?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지주사를 뭐 회원들한테 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뭐 회원들이 싫어하니까 사실은. 근데 걔 중에 하나 만약에 저한테 이제 지주사 한 종목을 딱 고르라라고 하면 저는 LG는 그 성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한번 뭐 볼 것 같다 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좀 더 부연을 해주세요. 하나 왜- 초이스를 할까요? 초이스를? 그것도 좋죠. 이쪽은 일단 왜 LG라고 보시는지부터. LG는 지금 이제 어차피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시대에 가장 수혜주이고 LG 그룹 자체가 뭐 LG 전자에 있겠다, 디스플레이
이노텍 다 전장과 연결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전장이라는 그 핵심 어떤 변화의 한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LG. 뭐 지주사 LG가 제일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강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신 모양이에요. 저도 LG는 일단은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지주사 중에서 세아베스트를 지주 여러분들 관심을 세아베스트 지주. 한번 가져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서 가격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하는 부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 안에서 이제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 중에서 원전 해체해서 그 부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도 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 해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해체했을 때 연료봉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 통해 가지고 뭐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도 일단 있다 보니까 세아베스트리 지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대표님께서는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없으면 없다. 없다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주사보다는 네. 알찬 자회사를 투자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그 전문가분들은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지주사를 먹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우리 파트너들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그대로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월 시장의 흐름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사실 계속 실적 시즌이잖아요. 하 대표님 네. 다음 달부터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다음 달 월간 캘린더를 다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봤더니 네. 이제 쉽게 좀 매크로 변수에서 좀 흔들 수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5월 3일날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죠. 근데 거의 시장 아까 보니까 여전히 페드와치는 지금 이번 주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특별히 금리에 대해서 멘트는 안 나오는데 네. 거의 25bp 정도 인상을 하는 그림으로 가고 나면 여전히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약간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 거고 마이크로 관점에서는 다음 주 또 애플 실적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계 기준상 45일이니까 5월 15일 전후까지는 아마 중소형 개별주 실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지수가 빨리 만약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배터리가 지고 있는 거고 네. 또 하이닉스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AI 이런 걸 강화한다고 보면 반도체 쪽도 HBM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급한 변동성은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수를 좀 잡아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리 강주혁 대표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조금 이제 좀 안 움직였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조금 이제 사이드에 있던 종목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 보통 뭐 셀인 메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무난한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강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뭐 저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면은 방금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중국 미중 부분에서의 어떤 갈등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국에 팔지는 않잖아요. 네. 이번에 현대차 실적 나왔던 부분 제가 유튜브에 한번 공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유럽 쪽도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SUV라든지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이 괜찮다라고 하면 현대 쪽으로 보시면은 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네. 지금 전기차 사실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14% 정도만 전기차를 사겠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법안도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으면서 현대차가 한 2, 3년 정도 지속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OLED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항상 우리를 추격을 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충분히 시장 안에서 충분히 틈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아마 미국 경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 안에서 소외됐던 부분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해드렸던 뭐 자동차가 되었던 아니면 OLED가 되었던 아니면 점점점 다른 쪽도 일단은 충분히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틈새를 보신다면 5월 달에도 수익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에는 미중 갈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경혁 대표님. 지금 뭐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시장 4월 그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에 내려오는 걸 보면서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실적이 좋죠. 그리고 엔터주 뭐 콘서트 수익 지금 재개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고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용 뭐 피부 관련된 이런 것들 미용 이쪽 이제 중국 쪽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 피부샷 하면 지금 떼도 못돼요 거기 사람들. 뭐 피부 어디 병원장 하면 차 몇 대씩 끌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얘기 들은 건데 피부 미용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은 다 견조했어요. 뭐 대만 해협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뭐 관련된 종목도 미끄러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 버텼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시장은 실적에 포커스를 좀 두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실적의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섹터를 좀 추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 다 어쨌거나 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개별 종목 장세의 대가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세 분의 원픽을 하나씩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2차 전지는 뭐 한 개씩 다 들고 계시다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런 전제하에 2차 전지를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른 섹터 어떤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실지 궁금한데 하 대표님 일단 하나씩 뭐 단답형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들고 있습니다. 들고 네. 있어야 포트에 무조건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져가는 거고 아까 잠깐 배경 설명 제가 단답형 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도 될까요? 어떤 거에 대한 배경? 저는 미중 갈등 이번 이런 약간 정치적 이벤트와 좀 겹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은 29일인가요? 5월 달부터 금역 자체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5월 달에 코로나를 정부 백악관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네. 중국이 4월 29일 내일부터 바로 중국 입국에 대한 PCR 검사를 전면 매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이경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적인 이슈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약간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슈, 한국과 대만, 한국과 중국과 이런 거는 어떻게 보게 되어야 되면 이번 주 일정에 잡혀 있던 우리나라의 한미 정상회담과 결을 좀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 외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하나만 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두 대표님은 섹터를 딱 집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는 공감을 하고 하나는 제가 새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약간 와이드하게 좀 펼쳐서 중소형 성장주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창봉 대표님은 중소형 성장주, 강주혁 대표님은 뭐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올 하반기에는 그냥 자동차 자동차. 가져가시는 게 자동차는 하나 깔고 일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경혁 대표님. 저는 피부 미용 피부 미용.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피부 미용이라고 중소형- 하니까 넓어지네요 종목들이. 뭐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중소형 성장주, 자동차, 피부 미용 이렇게 주목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중소형 성장주 하 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이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능성이 되게 큰 기업들을 좀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왜 중소형 성장주를 보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중소형 성장주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와이드할 수는 있어요. 이걸 뭐 OLED를 말하는 건지 카메라를 말하는 건지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일단 애플 관련주를 조금 볼 시기적으로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6월 달에 애플은 개발자 협력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MR 글래스야 어떤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구글 폰이 첫 폴더블 폰을 5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 관련주 중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최근에 약간 이제 원래 삼성하고 LG하고 뭐 협업을 한다 하면서 좀 움직였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성장주는 제가 단어를 쓴 것 자체는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5월달, 6월달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는
애플이라든지 폴더블 폰이라 이런 관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전장으로 진행하는 관련주 그러면 또 애플 아이폰 15이 보통 9월달에 출시하거든요. 네. 9월달에 출시하면 어저께 LG노텍이 실적이 기대치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이제 9월달 3분기로 들어가는 섹터들의 생산 자체가 보통 2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5월달에 됐을 경우는 이런 쪽에서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떤 큰 이벤트를 보면서 거기랑 연계된 이제 중소형 성장주를 좀 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기별로 좀 봐야 될 게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기별로. 네. 그러니까 5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나눠드리면 5월 중순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트 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장주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잠깐 명동을 나갔다가 네. 얼마 전에 잠깐 인천공항을 나가봤더니 면세점 쪽은 아직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그 2구역 2터미널 2구역에서 롯데는 없고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갔는데 지금 면세점의 매력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건 왜 떨어져 있냐면 환율이 높았습니다. 환율이 높았는데 그럼 거꾸로 환율이 높아서 수혜가 될 걸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피부 미용 쪽이 되고 덴탈 쪽이 돼요. 그래서 뭐 아까 강준 대표님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약간 안정권으로 가게 되면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이 가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빨리 오른 거고 일단 그래서 한 5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나오는 헬스케어 쪽을 좀 볼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 구글의 그 구글폰이 5월 중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중 하순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뭐 폴더블 관련 아이폰 관련주에 조금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강준혁 대표님께서 네. 요 앞에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죠. 중소형 제가 평가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좋게 일단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덴티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게 저희가 지금 뭐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도 시장에서 관련돼서 덴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또 좀 오르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것도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 대표님은 이제 자동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근데 여기 다시 말씀 있어요. 좋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지금 그 애플 XR 기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흥행 할것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XR 기기. 400만 원짜리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번에 AR 글래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AR 글래스가 원래 이제 하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식 다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방식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개의 방식은 일단은 가볍고 전력 소비량도 괜찮고 한데 자꾸 이제 색번짐이 좀 심해지는 거고 다른 하나 방식은 굉장히 무거워요. 두껍고. 그래서 그 부분 양쪽으로 다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기술 특허냈던 부분을 보니까 가볍고 색번짐도 없는 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네. 그 에어팟 맥스라고 아세요? 그 애플 거 이거 귀에다 크게 좀 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2년 전에 그거 나왔을 때 저한테 이게 될 거냐고 누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하청모델 필름이랑 똑같았어요. 그걸 누가 하고 다니냐 이랬었거든요. 다 하고 다니잖아요. 애플은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단도직입적으로 네. 애플 관련주를 보겠습니다를 말을 해놓고 네. 물어보셨을 때 400만 원짜리 안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에 뭐 오류가 있죠. 아니. 저는 왜 그냥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냐면 애플의 400만 원짜리 MR 헤드셋을 네.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메타캐스트 프로 2를 가져왔을 때하고 애플이 MR 글래스를 냈을 경우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애플의 MR 글래스가 아니고 삼성의 AR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쉽게 애플이 정말 6월 달에 MR 글래스를 출시하면서 출시해버리게 되면 지금 애플의 MR 글래스나 삼성 AR 글래스가 늦게 출시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이 아직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 관점에서 작년 9월 달에 이미 삼성 퀄컴과 함께 OS를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플 개발자에서 이거를 애플이 개발자에서 시제품을 난다고 해서 바로 양산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이베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팟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네.
또 차후의 문제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다라고요. 방금 말씀 저는. 예. 예.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 네. 두 분의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예. 그 안에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느냐 이런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색번짐하고 네. 예. 이게 AR 글래스를 썼을 때 그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색번짐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양진영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해결되는 특허가 지금 나왔으니까 기술력으로 예. 승부를 볼 것이다. 이런 특허가 새로 생각을 나왔기 하시는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 그러시군요. 예. 거죠. 예, 아무튼 뭐 그 400만 시대가 원대- 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얘기네요. 그럼요. 조만간 예. 정말 빠른 시기에 예. 400만 원대라도 사실 분들은 다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자동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대차 같은 경우 나온 상황인데 상승 여력이 더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를 어디에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를 파는데 우리나라에 파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자동차를 파는데 중국에 제대로 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중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해먹으니까 네. 우리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를 한 1,000만 대 정도 이상 중국에 한 2,000만 대 정도 팔고 있고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뭐 지금 미국 시장하고 1,000만 대 조금 안 됩니다만은 유럽 시장하고 이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대 기아가 둘 다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러한 회사였습니다만은 이번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일단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와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약세를 보여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일단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생산 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일단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네. 미중 갈등 자체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가 증권사들도 예상 못할 정도로 지금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고민할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우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요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네. 과연 차를 계속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음.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장이 그때 지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서 차를 사기가 애매한 게 아니라 전기차는 조만간 1,000km 달리는 자동차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은 자율주행도 조만간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차를 사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 전체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캐파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고 현대차는 이 캐파가 줄어드는 가운데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SUV가 많이 팔리죠. 예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 믹스에서 SUV는 조금 약하고 세단이 조금 강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GV 시리즈가 일단 나오면서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SUV 자체의 제품 믹스 자체도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단답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 캐파는 줄어드는데 현대차의 점유율 자체가 높아져서 그분의 실적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아가 지금 테슬라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 대표님, 이런 소식이 들릴 때 그럼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네,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이야기를 잠깐 할 때 우리 앵커님께서 기아 언제 사실 겁니까라고 물으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나죠. 제가 내일 아침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근데 왜 자꾸 근데 하창봉 기아를 좋아하느냐? 이번에 실적에도 보게 되면 현대차가 대략 3조 8천억, 기아가 2조 8천억인데
기아가 과연 이제 아까 강기욱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현대차 제품 믹스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것 결국에는 G 시리즈가 아니고 GV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세단이 아니라 SUV고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한 5개 정도 차종을 만듭니다. 우리 승용차 기단에 K5가 나오고 그다음에 SUV로 들어갔을 때 준중형 소렌토 그다음에 펠리세이드급의 텔루라이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아가 연간 아직까지 뭐 월 10,000대 정도 EV6 같은 건 아닌데 EV9이 9월 달 정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에 됐을 경우 지금 아이오닉 같은 건 다 울산 공장이 아닙니까? 네. 근데 7월 달부터 EV9이 바로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데 이 EV9의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가 바로 사이즈 자체가 텔루라이더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현대차보다는 조금 빨리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현대차가 포티투닷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네. 포티투닷은 이제 자율주행의 대표적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걸 왜 투자하냐면은 기아가 지난 한 달 전에 경기도 화성에 1조 원 규모의 PBB 공장을 증설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PBB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목적형 PBB, 목적형 자동차잖아요. 네. 그거의 핵심은 자율주행, 제한된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강화해야 되고 그에서 조금 더 PBB 쪽에 집중하는 기업이 현대보다 기아이기 때문에 기아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앞서 지금 강 대표님께서 자동차 네. 주목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아가 더 좋아요. 그래요? 기아 마크 테두리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왠지 전기차스러워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없었는데 EV9은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대차 쪽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고 네. 기아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아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유튜브 방금 찾아봤더니 제가 3월 31일 날 기아를 보시라고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기아만 보시지 마시고 큰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도 보셔도 되고 현대모비스도 일단 나쁘지 않으니까 종목들 자동차를 일단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동차는 뭐 중소형주 좋다 하지만 자동차는 중소형주 아니라 대형주로 봐야 되는 거죠? 대형주를 일단 보시는데 오늘 그 최근에 SL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었고 네. 그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품들은 먼저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오늘은 심지어 굉장히 작은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아직까지 답보되지 않은 세종공업도 같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자동차는 하나 엮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미용, 이런 피부 쪽, 미용. 피부 미용. 네.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영감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와 관련된 종목도 TV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드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다 좋아요. 이유가 뭘까? 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보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부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장비를 많이 떼가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이 만석군들이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가 뭔가를 판을 벌리는 걸 보고 이게 먹히는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의 소비가 양극화가 벌어졌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다 시간을 다 버리고 있고 뭐 명품 루이비통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생태계로 봤을 때 피부 미용이 되겠다는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어요.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는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발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장비 쪽을 먼저 지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또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것들도 차후에는 같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도 좋아요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인데요. 요거는 이 최근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명동에 가면 중국인들은 없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 정말 많아졌다. 네.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색조 화장품을 많이 사요. 색조 화장품이 또 국내 브랜드 업체들은 좀 싸거든요. 올리브영 이런 데 가게 되면 정말 일본인 관광객들 또 진짜 많이 그걸 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CNC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색조 화장품 OEM, ODM 업체예요. 시장에서 한 영업이익 40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오늘 60억이 나왔어요. 지금 1분기 때부터 뭔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까지 이제 관광객들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실제 현장감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 그 여기서도 좀 몇 가지 고민할 포인트가 제가 있어서 그렇죠.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일단 중국행 단체 관광은 우리가 시작을 했긴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이것도 풀리고 중국 쪽에. 우리가 가는 거. 네. 예.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단체 관광은 아직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다가 네. 지금 뭐 미중 관계도 안 좋지만 한중 관계도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괜찮은 거냐?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미의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네. 일단은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그 2019년도 내한 중국인 입국액 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2019년도가 무슨 상관인데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때 600만이었어요. 그때 단체 관광 재개 안 될 때였어. 안 됐을 때고 2017년도 때 300만까지 떨어졌던 게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다 싼 거예요. 6호가 아니라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이었어요. 저는 그 흐름이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아, 혐한인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의 봉쇄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조금씩 소비가 살아나면서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한 5월달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흐름 보면서 쌍커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저는 중국이 아시안 게임이 있다 보니까 단체 관광 재개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괜히 또 우리까지 저걸 둘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화장품. 네. 하 대표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그 동남아 분들이요. 네. 우리가 아시아 게임에서 한국 사람이 생각보다 하얗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동남아 태국이나 아까 이제 중국 빼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쪽 그 남쪽에 베트남이나 한국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 보는데 얼굴에 하얀 데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제가 우리가 왜 너무 짭짭한데 그 여름에 일하시면서 이렇게 무장을 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국 공통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미션 같아요. 열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화장품 관련된 직결 연결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단체 관광객이 포인트일까? 그 생각 좀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주가 관점에서는 단체로 오는 거와 개별로 오는 건 다른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천의 출입국자 수라든지 서울 명동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가보면 90%가 다 중국인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주가 관점에서는 또 아까 처음에 말한 거 그 노동절이 이제 5월 3일 날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PCR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번 이제 노동절 전후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피부 미용 뭐 요 안에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예. 강 대표님 보실 때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대부분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냥 단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팁을 조금 언급을 한번 해드리자면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예인 따라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K-팝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팬들이 많은 쪽이 사실은 동남아기 때문에 이게 한국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싶은 욕구 자체 이러한 부분에서 화장품의 판매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디가 팔릴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용기 만드는 폼텍코리아라든지 어차피 이 화장품을 쓰든 저 화장품을 쓰든 용기는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답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보톡스 필러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디톡스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그거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톡스라든지 필러 부분은 먼저 하고 피부 미용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피부 안에 중국산 넣을 수 있겠어요? 피부 안에 중국산 넣긴 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저도 보톡스 좋아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톡스 많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미국산이라든지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단가가 2배 정도 비쌉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산에 대한 일단 기대가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답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웅하고 이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제품 판매가 안 됐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봉으로 좀 넓혀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뭐 저항선 한번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레이저 관련된 뭐 클리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메이톡스도 같이 한번 관심을 연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워런 버핏의 이 말이 요즘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이 긴 조정의 끝에 살아남는 튼튼한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바로 경주마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